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고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 이런 거는 보내지 않습니다. 지난 마켓 브리핑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큰 하락 무빙, 거래량을 실은 하락 무빙을 단 뭐 한 이틀 만에 말아 올리는 일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V자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관련 내용을 다뤘었지만 혹시 놓치신 구독자분들한테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그리고 혹시나 선물 거래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단기 관점을 또 공유드려서 도움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 데이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켓 데이터를 보면은 비트코인 ETF는 기관 1 순유출이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유출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거 아무래도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김프가 많이 올랐던 한때 6%까지 올랐던 게 지금 지난 영상에서는 4.5%였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이제 2.6%까지 감소했고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미 매수세가 감소한 거고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아더스 도미넌스가 9.3%,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좀 회복세를 일부 띄고 있다. 몇몇 코인들 위주로 회복을 좀 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지난 관점과 이번 관점, 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줄곧 말씀드렸던 긴 프레임에서의 메이저 관점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난 영상 다 돌려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시간을 끌수록 세력은 좋다. 여기서부터 이야기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찐 상승입니다 할 때 저는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시간을 끌 겁니다 했는데 내려왔고 여기서도 찐 상승이다 했을 때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는 7대 3, 여기서는 6대 4로 봤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존 관점이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상승 시작이 바로 여기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 시작이 가능성이 좀 열린 걸로 확인을 했었으나 여기 써놓은 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아쉽게도 임펄스 파동이 이제 마감을 했어요. 어떻게 마감을 했냐면 여기서 올라간 여기 임펄스 파동을 이제 1파동 혹은 뭐 첫 파동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파동의 시작이 아닌 파동의 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5파동 혹은 10파동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 10파동으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잠깐 지워놓고 볼게요. 여기서부터의 하락이 이제 이렇게 끝나고 뭐 WXY든 ABC든 끝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확률이 40%였고 아니다 더 늘어질 가능성이 60%였는데 얘가 또 이긴 거예요. 여기서 7대 3에서 이겼듯이 6대 4에서 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파동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파동 해석이 정답은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르고 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WXY로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러닝 플랫으로. 보통 러닝 플랫이 나올 때는 반대 조정 파동의 추세가 좀 약할 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때 만약에 여기서 러닝 플랫이 나온다는 거는 위 추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러닝 플랫이 나온다는 거는. 근데 이건 아래로 내려갈 때 러닝 플랫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래 추세가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더 내리꽂을 가능성이 좀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려왔고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파동이 이러니까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려왔기 때문에 파동이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파동을 이렇게 볼 거고 러닝 플랫으로 세 번째 파동이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데 누가 봐도 이거 3파동은 아니죠. 3파동이나 뭐 5파동은 아닌 것 같고 얼핏 봐도 10파동이 맞는 것 같아요. A, B, C 이런 형태로 크게 봤을 때 기간 조정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플랫 조정이죠. 3, 3, 5, A, B, C에 요 가운데 3이 또 3, 3, 5인데 이 5가 임펄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게 요 파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파동의 해석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횡보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다. 물론 위로 쏟든 아래로 쏟든 쏟을 수는 있지만 요 큰 틀 안에서 채널 안에서 횡보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마 그 마지막 시점은
아마 금리 인하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맞춰서 올리던지 뭔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는 이 추세 안에서 계속 갈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매 복귀 해보면요. 요거는 이제 시간봉으로 볼게요. 시간봉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1시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라이브 방송이랑 계속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일단 57.8K 여기서 숏을 잡았었습니다. 이유는 이제 다이아고날이 좀 완성하고 리딩 플러스 여기 엔딩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엔딩 다이아고날 이후에는 입구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입한 겁니다. 늘 하던 그 매매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1TP만 입절을 하고 여기서 1TP만 입구에서 입절이 나가고 나머지는 손절이 나갔어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큰 수익은 못 봤지만 그 이후에 추가 포지션을 진입하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보세요. 첫 번째 파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봤거든요. 두 번째 파동을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다음 상승 파동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본 거예요. 이게 1, 2, 3인지 아니면 ABC인지 전 몰라요. 아직까진 모르지만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더 짧습니다. 보통 첫 파동보다 세 번째 파동이 더 짧으면 요거는 임펄스일 확률보다는 ABC 혹은 다이아고날일 확률이 높아요. 다이아고날이면 첫 번째보다 세 번째가 작죠. ABC면 첫 번째, 세 번째 둘 중에 뭐가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임펄스면 무조건 3파동이 길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반등의 확률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작 파동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이라면 뭐 상관없겠지만요. 그래서 3파동이 더 짧아서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을 기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이지 않을까 해서 추가 포지션 안 잡았고, 요 근처 오면 슈 포지션 잡으려고 째리고 있었는데 자리를 안 주고 여기서 현재까지는 횡보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매매 복귀는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혹시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 전에 제가 항상 미리 분석을 하고 매매 계획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라이브로 주 2회씩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에 전부 박제가 되어 있고 주작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거를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악플러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나 불만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하락이 나왔어요. 4시간 봉으로 한번 볼까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좀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왔죠. 지난 이제 요 횡보 추세에서 있던 거래량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꼬리를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꼬리인지 아닌지 모르죠. 지나고 났으니까 꼬리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요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스터디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파동의 해석.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습한다 생각하고 보세요. 거래량이 없이 내려가는 거는 건강한 조정으로 본다. 거래량이 없이 내려가는 거는 좀 가짜일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플래그 패턴이나 삼각수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삼각수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여기서 거래량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플래그 패턴에서도 거래량 감소합니다. 이거는 플래그 패턴이자 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플랫 파동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삼각수렴 패턴이자 뭐 내부적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해석했을 때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다. 이유는 뭐예요? 추가 상승이 나오니까 상승하다 중간에 쉬어가는, 그러니까 즉 지표를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세력 입장에서는 장기 매집 평단가를 올리는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서 뭐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던지 아니면은 뭐 가격 흐름이 크지는 않으니까 개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제 김프가 또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비트코인의 김프레임으로 볼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럼 반대로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면요. 이러면 해석이 이제 두 가지로 바뀝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추세 하락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오면 추세 하락의 시작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후에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5파동이나 엔딩 다이아고날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리꽂거나 아니면 두 번 더 내리꽂거나. 한 번 내리꽂으면은 5파동으로 끝난 거고요. 이게 1, 2, 3, 4, 5로 끝난 거고, 그게 아니라 두 번 더 내리꽂으면 이제 엔딩 다이아고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 안에서의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 추세를 띌 확률이 높고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RSI도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뜰 확률이 높죠. 그죠?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거래가 터졌을 때 한 번 더 내리면 나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좀 잡아볼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포지션을 못 잡은 건 좀 아쉽습니다. V자 반등으로 끝나서. 그럼 이게 첫 번째 이제 추세 하락인 거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 골파기다. 다시 말해서 개미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엔 V자 반등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가격 조정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고배 롱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력이 중장기적으로 롱 관점으로 잡았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털까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을 끌면서, 첫 번째는 이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 시간을 끌면서 개미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가격 조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높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고배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거기에 반드시 이제 커버링하는 물량이 또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리고 청산시킨 힘으로 그냥 반대로 말아 올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V자 반등이 차트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차트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고,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간으로 개미를 털어낼까 아니면 힘으로 찍어 눌러서 털어낼까,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지금은 V자 반등이 이제 나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추세 하락은 일단 끝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B포인트까지 되돌렸어요. 포인트는 여기서 A, B, C 이렇게 봤는데 B포인트까지 되돌렸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끝난 걸로 추정이 되고, 마켓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김프가 줄어들고 기관 유출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유출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마켓 데이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시나리오의 진행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뭐 이번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V자 반등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지션 잡을 때는 요 V자 반등이라고 해서 여기서 롱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 여기 조금 내려가면 여기서 털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장기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다는 관점을 세워놓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마인드가 편하다는 거예요. 포지션 잡았을 때 여기서 숏을 잡으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인생 마지막 저점이었구나. 앞으로 나는 잃을 일만 남았네. 이런 생각에 못 버팁니다. 근데 만에 하나 롱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조금 내리더라도 내가 정해진 원칙대로 이제 손절 구간에 가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 추세가 롱이 맞으니까 요 정도쯤이야 여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큰 흐름에서 있어서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파동 해석을 봤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가격을 내려도 비트코인이 뭐 시즌 종료이거나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냥 메이저가 지금 당장 올릴 의지가 없는 거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메이저가 올릴 의지가 당장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미를 털어냈구나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지만 긴 텀에서 보면 이거 가격 조정보다는 사실 기간 조정에 가까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세가 가격 조정은 이미 43P 부분까지 내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 내리고 이렇게 내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내리고 여기서 민기적되고 있는 걸 보면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으로 그냥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7대 3의 확률 중에 7이 아직까지도 이기고 있죠. 계속. 그래서 한 금리 인하 정도 수준에서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그런데 이제 세부 파동 보면서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매매 계획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고 매매 접근할지를 봤으니까 세부적인 매매 계획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매매 계획 세우려면 이제 세부 파동을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 파동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간 파동을 여기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파동을 해석할 건데 첫 번째로 여기 리딩 다이아고널 비슷하게 나오고 되돌림 이후에 엔딩 다이아고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이 내려왔고 세 번째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서 A, B, C 혹은 1, 2, 3, 4, 5 이 리딩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 형태로 예상되는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ABC 이후 조정 파동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격 조정 이후 이제 C 파동이 상승한다. 뭐냐면 ABC로 이렇게 가격 조정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됐든 세력이 여기서 이제 재차 상승을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은
A, B, C의 형태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것이고 늘어지는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또 늘어뜨리고 삼각수렴으로 모아가지고 원기옥 모아서 올리면 됩니다. 긴 텀에서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나올 흐름만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 이후 추가 상승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가격을 더 안 내리고 시간을 좀 끌다가 한 번 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여기서는 거래가 많이 안 터질 겁니다. 이만큼의 거래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그러면 1, 2, 3, 4, 5로 해석은 되는데 이건 임펄스가 아니다. 왜? 추세 파동에 거래가 터져야 되고 이사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펄스가 아니고 리딩 다이아고날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내려오는 파동이 어디까지 올까요? 못해도 2파동까지 아무리 못해도 4파동 부근까지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숏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들이 이제 올 수 있겠죠. 여기 TP로 삼는 매매를 하는 숏자리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을 수 있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근데 시나리오를 이제 차트적으로 해석은 그런데 요거를 이제 메이저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횡보를 시킨 다음에 올릴 것이냐 가격을 내린 다음에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력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가격 조정 고배 롱천상 시키고 커버링으로 올린다. 가격을 내리면서 여기서 쌓여있던 롱 포지션들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출발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간 조정, 시간 끌어서 개미들 털어낸다. 여기서 시간 끌어서 개미들 털어내고 올리는 거예요. 물론 올린 다음에 이거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100% 해석할 수는 없지만 큰 프레임에서는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단기 프레임 안에도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100%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맞춰서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 계획을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여기 박스 표시해둔 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큰 그림으로 적어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항 구간은 이제 요 구간이에요. 여기는 떨어지는 요 파동의 POC 값, 그러니까 거래가 많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상승하더라도 쉬었다 갈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겹치는데 내려오는 요 파동의 또 786, 요 파동의 786 되돌림이랑 또 겹쳐져요. 보이시죠? 이거 좀 옆으로 당겨서 놓고 자세히 볼게요. 여기 786 되돌림이랑 겹치는 게 보이시죠? 786이랑 겹치면 우리는 이제 가틀리를 기대할 수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틀리 패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786이랑 겹치면서 동시에 AB는 CD 패턴이 1대 1.272 정도 수준이랑 좀 맞물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1대 1.272 수준이랑 맞물리죠, 정확하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라가면서 거래가 좀 안 터진다면 요거는 뭐 파동적으로는 리딩 다이아고날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패턴적으로는 하모닉 패턴의 가틀리 패턴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82618 이렇게 TP 설정하고 여기 넘어가면 손절 이렇게 잡고 886 넘어가면 손절 이렇게 잡고 숏 포지션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패턴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파동적으로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냐? 그건 아닌 게 만약에 이전 구간에서 리딩 다이아고날이 확실히 나오는 걸로 포착이 되면 조정을 길게 안 가져가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포착이 되면 핵심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면 숏은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추세 파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A, B, C 파동인데 여기서 이제 숏을 잡아버리는 이런 괴상한 포지션을 잡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반드시 좀 확인하실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이제 저항 구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지 구간 마찬가지로 57.3에서 57.7 이게 이 누적 볼륨 프로파일 한번 볼까요? 이거 길게 한번 당겨가지고 이건 잠깐 지워놓고 길게 당겨서 여기 4월달인가요? 시작부터 해서 누적 볼륨 프로파일 한번 찍어볼게요. 3월달이네요. 3월달부터 누적 볼륨 프로파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좀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요 구간보다 확실히 의미 있는 추세 반전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누적으로 좀 많이 물량이 쌓여 있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플러스
ABC 파동이 보통 올라갈 때 우리가 임펄스 ABC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1, 2, 3, 4, 5 해서 요 1파동이랑 4파동이 겹치지 않습니다 라는 거를 대원칙으로 삼잖아요. 파동 해석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일 뿐이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가 ABC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4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겹쳐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A, B, C고 B고 C가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임펄스가 아니라는 거를 확신시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지는 저항이 되고 저항은 지지가 됩니다. 이거 같은 말입니다. 라고 제가 한 50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이랑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저항대가 있어서 요거는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지지가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이 지지와 저항 개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을 한번 받았으니 두 번 받았네요. 두 번 받았으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도 보면 지지를 한번 받았었네요. 그래서 지지, 저항, 저항을 받았으니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지지 저항 관점에서 그리고 파동적 관점에서 이게 임펄스가 아닌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1, 2, 3파동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3파동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서 이렇게 찍어주면 확인을 시켜주고 가는 거죠. 여기를. 야, 이거 임펄스 아니야. 이거 ABC야. 그래서 B파동 여기까지 내릴 거야. 이러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매물도 많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근거들로 해서 여기는 좀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내려온다면 그리고 여기서 뭐 다이버전스 정도도 그려준다면 여기는 좀 위로 튈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상승하는 파동의 POC 값이 보이죠? 요거는 다시 적어 놓고 볼게요. 다시 적어 놓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요. 55.9K. 여기는 상승하는 요 상승파동의 POC 값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요 올라가는 파동에 요건 이제 잠깐 지워놓고 요건 잠깐 지워놓고 요것도 잠깐 지워놓을게요. 그리고 요 올라가는 파동만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0.5 구간이랑 공교롭게도 이제 겹쳐집니다. 0.5 구간도 이제 자주 오는 되돌림이죠. 382, 618, 그리고 0.5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오죠 기본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786, 886 되돌림이 저점 구간에서 좀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는 좀 추세가 있지만 계속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382, 618, 0.5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매물대랑 겹쳐지기 때문에 올라가면서도 쉬었다가 여기를 찍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도 여기 만약에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아래 구간을 여기를 이제 스탑로스로 잡고 들어가는 매매가 가능하죠. 이런 거는 손익비가 좀 좋은 자리가 돼요. 왜냐하면 스탑로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윗구간에서 잡은 가틀리 패턴 XAB, XAB, CD 이런 가틀리 패턴도 여기서 잡으면 손절이 깔끔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확률이 높든 낮든을 떠나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뭐 3번, 2번 중에 한 번만 이겨도 내 계좌는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 자리이다라고 이 부분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매매할 거예요. 여기서 기교 부려서 또 다른 거 뭐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고 이대로 그대로 매매할 겁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거는 세부 파동 중에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여기도 얼핏 보면은 이거 시간봉으로 봤을 때뭐 의미는 크게 없지만 이게 히든 다이버전스가 뜬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단기 더 내리면 요거 바로 무너질 거지만 가격은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지표는 내렸습니다. 이러면 히든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면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표를 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거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뭐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 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올릴 가능성도 열어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파동 안에서의 다이버전스를 보면서 세력의 의도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타점을 잡을 때 손절과 익절, TP와 스탑로스를 잡는데도 적용을 시켜서 유도리 있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 뚫릴 경우 칼손절 원칙. 손절은 운영 시드의 5에서 10% 수준으로 맞춰서 실력이 좀 초보다 하면은 본인 운영 시드 5%. 난 이제 좀 실력이 올랐다 하면은 10% 정도로 맞춰서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 한번 해보면은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 파동의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추세 하락의 시작 혹은 골파기. 근데 지금은 골파기가 확정이 됐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롱이 유리한 구간이다. 그래서 숏보다는 롱이 조금 유리한 구간입니다. 마인드적으로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확률이에요.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매매는 확률 플러스 손익비이기 때문에 요거만 보고 확률만 보고 들어가서 여기든 여기든 막 롱을 잡으면은 롱을 남발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익비 좋은 자리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 예상 시나리오는 지금 요 파동 해석으로 두 가지로 봤었고 리딩 다이아고날 이후 되돌림 조정,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오고 되돌림 조정이 나오는 거 그러면 요 정도 두 가지 TP로 잡고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 가틀리 패턴의 382618도 아마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가틀리 패턴으로 놓고 패턴 매매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가 PRG 구간이 된다는 거죠. D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BC 완성 이후 C파동 상승을 기대하는 롱 포지션 자리. ABC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내려준다면 요 자리나 요 자리 혹은 2분할로 나눠서 손절은 여기로 잡고 이렇게 먹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손익비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A, B, C 파동을 먹는다. 이 C 파동을 먹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깜짝 숙제 하도록 할게요. 매매 수수료 0%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에 저희 파트너 링크 있습니다. MEXC.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면 수수료 0%, 시장가는 0.01이에요. 세계 최저의 수수료니까 이상한 비싼 데서 매매하지 마시고 수수료 싼 데서 매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본인 실력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잃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수수료 때문입니다. 제가 예시는 자주 드렸기 때문에 예시 안 들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MEXC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뭐 바이낸스나 바이비트도 코인스터디 제휴 링크가 있으니까 할인폭은 최대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이용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혼자서 불장 준비하는 게 좀 버거우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글 코인스터디 채널에 보시면은 멤버십 혜택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이거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현물 투자자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현물 투자자분들은 요거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코인이 좋은지, 코인스터디가 무슨 코인을 들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코인을 공유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장기적 시황 분석과 단기적 트레이딩은 별개이다. 단 이제 방향 설정 정도는 지금 이제 롱이 조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거를 단기 매매에 롱만 들어간다? 이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 흐름에서 이제 어떤 매매가 좀 방향적으로 유리할지 판단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신 리스크를 짧게 손절을 스탑로스를 짧게 가져가는 숏 포지션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기와 단기를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언자가 아니고요. 제 말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승률이 뭐 한 70에서 80, 7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올린 거 기준으로. 근데 이 이상으로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아요. 영상 올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포함해서 라이브에서 제 포지션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정도 운이 좋게 이렇게 나온 거지 제가 뭐 잘 맞추는 타짜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그냥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들한테 확률이 높은 매매 구간, 확률이 뭐가 높은지, 그리고 플러스 제일 중요한 거죠. 손익비가 좋은 매매 구간, 이런 구간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는 그냥 한 명의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제 말 맹신하시고 저 때문에 뭐 몰빵을 하신다던가 이렇게는 절대 하지 마시고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매매를 하시되 이 트레이더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